본문으로 가기 전에 송 작가의 외구 대나무 숲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외구가 나타났다. 네. 일단 첫 번째. 대나무숲 송 작가님 옆에 사진이 있죠.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하기 직전 네, 빨갛게 이제 달아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네. 고름이 약간 썩어가는 그 종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톡 짜면은 아주 그냥 네. 피가 푹 하고 나오겠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송 작가 다음 지진 언제예요? 아. 자꾸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날짜만 말하면 그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노리시는 것 같아요. 무서워. 네, 31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31일.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화산 분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캄차카 반도에서 좀 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일본 그 지각 밑에 깊은데 60km, 80km 이쪽에 이제 힘이 응축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언젠가 치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분명히 늘 말씀드리지만 캄차카 반도에서 일본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지각 덩치가 3,000km고 3,000km. 3,000km고 중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잘잘한 지층 흔들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요? 차원이 다른 힘과 에너지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출시켜주면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일본 화산 분화거든요. 일본 화산 분화가 이제 두 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요게 이제 2급까지 올라갈 화산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요 화산이 조금 더 힘을 좀 발휘하는 그 순간 말일쯤 해가지고 다음 지진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축구팀이 22일 날 일본으로 이제 출국을 해서 들어갔죠. 네. 지도사도 모르게 네. 조용히 들어왔어요.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가기 전에 막 인터뷰하고 맞아요. 막 소름 들고 사람들 막 한적 꼭 이겼어 화이팅 이런 사진 근데 찍고 왜 이런 그거 없이 들어갔어요? 그거 없이 그냥 갔어. 그냥 들어가면서 예방 접종은 하고 갔는지 아니면 아이고. 일본 들어가서 접종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날 맞춰가지고 하루 전에 스가가 비상사태 해제를 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한 1,000명씩 이를 확진자가 있었는데 이게 그렇죠. 갑자기 2,000명을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제하자마자 근데 2,000명대로 넘어갔어요. 이 근데 미친-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해제하면서 이 사람들이 검사 수 자체를 늘렸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확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20% 확진율에 가까운 수준인 건데, 이 미친 새끼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부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일본 네티는 이제 한국 팀이 들어와서 숫자가 2배로 늘고 야, 있다는 거야. 진짜 아니, 우리 팀 선수들은 아직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데, 한국 팀이 들어와서 이게 늘고 있다라고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너나 없이 좋아요 내지는 리트윗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쳤네 진짜. 이건 뭐 개쓰레기예요, 지금. 안 된다. 쟤들은 아휴,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지금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 세계가 다 미친 소리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 내부에서는 이거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네? 좀 지나면 우리가 저기 경기장 주변에 우물에 독 탔다고 그러게 생겼어요, 우리 선수들이. 진짜. 이 정도 되면 그냥 보이콧하 그냥 나옵시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저쪽은 왕따꼬치 때문에 내가 보기에 선수들 중에 왕따꼬치. 누구라도 한두 명은 지금 보균자 이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걸렸겠죠.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 와중에 이제 토종 애구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아재 백신 맞는 주사 장면을 또 조작이라 그래가지고 사발 통문을 돌리고 있고요. 심지어 종로구청을 고발까지 했어요. 일베단체에서. 그리고 거기 전화해가지고 간호사한테 양심 선언하라고. 그러니까 간호사 개인 신상을 털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너 바꿔치기 했지? 라고 자백을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단호하게 강력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진짜로. 검찰과 청와대가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놓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험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저기 혼자만 몰래 화이자를 맞았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왜냐면 화이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 뭔가 딴지를 걸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무슨 개그를 치고 있냐면 이스라엘 국민이 900만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민들 60% 이상 1차 접종이 끝났고 3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 2차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이게 다 화이자로 맞은 거예요. 마친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10,000명에서 3,000명대로 줄어서 안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200명대로 줄었다는 얘기까지 뉴스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도 3,000명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희한한 거 아니에요? 98%라며.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이 맞아서 이제는 정상 생활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이걸 엽니다. 근데 하루에 3,000명씩 아직도 이스라엘 나오고 있다니까. WHO가 확인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화이자 백신이고 지네들 주장하는 98%, 97%, 모더나 97% 이거 믿을 거 못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재가 지금 뭐 말로는 뭐 70%대라고 하는데 어찌 됐거나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 안 하고 있고요. 또 화이자 백신이 계속해서 해외 임상 부작용 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거 국내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 공급 조건으로 부작용 책임 안 지는 이거를 계속해 갖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갑질 때문에도 그렇고 아예 그냥 아스트라제네카나 스푸트니크로 바꿔 타는 국가들, 특히나 이제 선진국 아닌 국가들은 일단 그 돈질 갑질에도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졸라게 비싸게 부르면서 언제 인도해 줄지도 모르면서 선금은 넣어야 생산해 주겠다. 뭐 이런 류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화이자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뭔가 딴지를 걸고 있는 거는 화이자한테 뭘 받아 처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어르신들 저기에다 다 돌린 거는 카톡에 돌린 거는 두부째 치고 이거를 고소 고발까지 들어온다. 또 이거를 언론들은 또 신나게 써주고 있어요. 근데 기사라고는 안 합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민심이 그렇습니다. 이따위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진짜 이 언론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 정말 마음이 되게 급해요. 빨리 언론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들고 저는 최근에 그 SNS 상에서 그걸 봤어요. 이제 서울시장 누구 뽑아야 되느냐 뭐 이랬을 때 박영선 후보를 반드시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오세훈이 되면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가 매일 진을 치고 있을 거다. 이 얘기하면은 다 설득된대요. 근데 진짜 정광훈이 서울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왜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 종교부시장 생기는 거야? 정광훈이 그럴 수도 있죠. 매일 그래서 일요일에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그 이기적으로 태극기 부대들 거기 모이는 거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거 응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간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서울시장 누구 뽑아야 돼? 뭐 이러고 오세훈이 낫냐, 박영선이 낫냐, 뭐 이딴 얘기 나오면은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오세훈 뽑잖아?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부대 맨날 모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끝난대요. 당연하죠. 네. 오늘 오세훈 관련된 얘기가 있나요? 주제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 좀 더 보충하기로 하고 어차피 외놈 대나무 숲, 일본 대나무 숲이니까 네. 일본이 이제 민폐를 끼치다 못해서 아예 이제 유럽 대륙을 아주 경제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 뭐죠? 또 일본이 또. 스웨즈 운하에서 컨테이너선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네. 이게 대만 해운업체 에버그린이라고 네. 이 해운사는 세계 7번째 큰 해운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든 에버 기분이라는 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만이 쓰고 있는 거고 임대로 쓰고 있는 거고 소속은 파나마인데 제조한 걸 보니까 2018년도에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 얼마 안 됐네, 진짜. 얼마 안 된 거지. 얼마 안 된 조선소에서 건조된 최신형 컨테이너예요. 근데 얘가 사이즈가 59m에 400m짜리로 컨테이너 사이즈로는 최고로 큰 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스웨즈 운하는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게 돼 있어요. 190km인데 가운데 호수가 있고 이 호수로 그 대서양 바닷물하고 이쪽 인도양 바닷물이 동시에 흘러들기 때문에 관문이 없고 그냥 쭉 흘러서 지나가면 되고 폭도 한 50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홀수선 20m니까
이 물 밑으로 잠기는 이게 20m만 넘지 않으면 항공모함도 지나갈 수 있는 네. 굉장히 말하자면 큰 운하라고 봐야 돼요. 근데 왜 컨테이너 선들을 400에 60m로 만드냐면 파나마 운하는 딱 폭이 400에 60m예요. 그러니까 그 도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큰 사이즈로 만들어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니까 현존하는 가장 큰 사이즈의 화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2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싣고 중국에서 네덜란드로 가는 중이었는데 네. 이 배가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갖고 휙 기울어져갖고 말하자면 운하를 이렇게 가로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은 제방 위에 올라탔고 한쪽은 모래톱에 걸려버린 거야. 문제는 이 배가 2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어서 지금 실중량이 22만 톤 이상 된다는 겁니다. 떠낼 수도 없고요. 이거를 이제 파내가지고 어떻게 어떡하나. 그러니까 저렇게 막아버리니까 아이고. 저기 하루에 한 60척 정도가 지나가는데 지금 거의 한 200개 가까운 배들이 아이고. 못 지나가는 상태에서 저 막혀 있는 거예요. 난리나 난리.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난리 정말 난 난리 거지. 났어요. 문제는 이제 저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의 거의 60%, 네. 전 세계 해운 물량의 12% 이상을 이 운하를 통해서 지나다니는데 이걸 막은 거예요. 진짜. 거기다가 이 유조선들이 하루에 그 180만 배럴 이상의 기름들을 보내갖고 지금 그 남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저걸 막아버린 겁니다. 진짜 저기 딱 그냥 막아버렸네. 어떡하냐? 근데 저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저거를 잡아 당길 수가 없어. 왜? 너무 무거워. 너무 크고. 저걸 그러니까 견인하거나 어.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준설선하고 중장비를 갖고 파보려고 팔, 그랬는데 예. 파는 순간 더 가라앉는 거야. 헐. 저걸 하려면 일단 22만 어떡하냐? 톤에서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빼내야 되는. 컨테이너를 다 빼내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그다음 무게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걸 파내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가 무슨 도크 같으면 저 컨테이너를 내리지만 뭘로 저 컨테이너를 내립니까? 그래, 저거 저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떡하나? 일본 애들은 이제 이거는 대만이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사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게 일본 조선사에서 최근에 만든 배였는데도 왜 사고가 났냐 이거지. 근데 저기가 무슨 태풍이 부는 자리도 아니고 저 정도 중량 있는 배가 바람이 불었다 그래가지고 저 방향을 못 잡아서 저렇게 획 꺾어가지고 좌초를 해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 설명은 그렇게 나왔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저렇지? 그러니까 가다가 엔진 한쪽이나 프로펠러 한쪽이 꺼졌거나 기관 정지를 통해 갖고 배가 삥 돌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중에 배가 갑자기 시동이 꺼진 게 아니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이건 치명적인 거거든. 쉽게 해서 멀쩡한 배가 3년 4년밖에 안 된 배가 그냥 엔진이 꺼져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그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렇죠. 네. 건조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이제 이 이마바리 조선소는 일본 제1의 조선소고 지금은 이제 병합이 돼갖고 일본 조선으로 이제 합쳐져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대만의 에버그린 해운사가 여기 지금 못 지나가는 물동량에 대한 부분을 다 보험 처리해서 물어줘야 될 거고 아마 여기에 대한 구상권이 일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별일이 다 있네. 아이고. 에버그린 조선사가 지금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망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그 물량을 먹으려고 배를 막 진수를 시켰는데 2018년에 마지막으로 일본에 이 배를 진술한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산 마지막 배야. 그 다음 해부터 2019년부터는 삼성한테서 6척을 샀어요. 그러니까 일본한테서 산 마지막 배인데 그 배가 사고를 쳐버린 거야. 아이고 참. 그 상황에서 지금 다시 10척을 주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할 거냐 한국에 할 거냐를 놓고 간을 보고 있었는데 일본 배가 뭔가 이렇게 큰 사고를 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는 누가 일본 조선사한테 이런 아유. 이 그러게. 건조를 안 맡기게 될 거다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지금 유럽으로 가는 물량들, 수출 물량이라든지 원유라든지 곡물 같은 것들 때문에 지금 유럽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치명타를 맞을 거라는 거거든. 와 진짜 대박이네. 와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거는. 근데 이게요 주변 그 제방들이 사실은 거의 천연 제방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나다니면 속도를 그 10km 이상, 그러니까 시속 10km에서 15km 이상 못 내게 하는 게 세게 지나가면 파도가 치잖아. 그 파도가 제방을 건드릴까봐 살살 지나다니는 말 그대로 아주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디 관문을 막고 토목 공사를 하거나 무슨 뭐 폭발을 해,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그럼 일단 폭발을 시켜 물기를 내서 다른 배라도 지나가게 우회를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거 섣불리 잘못 건드려 갖고 물길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바다가 말 그대로 저 그동안 수로 자체가 맨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공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여튼 별 진짜. 하여튼 안 되는 데는 꼭 이렇게 뭔 일이 터져도 계속 터져. 이 정도면 나라 망쳐들으라는 얘기거든. 아니 정말 어휴, 이건 지금 이집트 수에즈 운영 당국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나지.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네들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하루에 정확하게 51.5척이 지나다닌대요. 근데 지금 사흘 동안 막힌 배수만 150척. 185척이 지금 막혀 있는 200척이네, 상황인데 200척. 거의 이제 더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배들한테 수에즈운하 당국이 먼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이 구상권을 당연히 청구를 할 것이고 대만에 하고 네, 대만은 대만에서는 일본에 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수에즈 운하가 세계 교역량의 12%를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쪽을 통해서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다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 네.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아시아 수출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좀 손해를 많이 볼 거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HMM이라고 이제 여기 이용하는 해운사가 있는데 우리 배는 없대요 아직. 네. 왜냐면 우리 배들은 4월달에 이미 시험운행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따뜻해졌잖아. 지금 북극 항로 쓰려고 그쪽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타격 없는데 대만, 일본, 동남아 국가들은 타격이 클 거다. 괜찮아. 밑에 아프리카 이렇게 희망봉 돌아서 가면 기름 좀 더 쓰고 한 3,000km 정도 더 돌면 돼. 괜찮아. 2주가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네. 한 2주만 더 걸리는. 2주 안에 저 공사 안 끝나니까 거기서 기다리지 말고 돌아가. 막히면 돌아가야지 어떡하겠어. 네. 아이쿠야 지금 이것 때문에 항공 운임도 오를 것이다.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맞아, 것이다. 유가 오른다고 지금. 유가가 네. 6.5%인가 한 방에 올라 버렸어. 유럽으로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도미노처럼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가지고 일본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나? 아니 지금 그 아프리카한테 뭔 왼수가 졌는지 얼마 전에는 그 유조선 갖다 뽀개 갖고 그 난리를 치더니 아이고. 유조선이 아니라 화물선 기름 유출해갖고 기름 유출됐죠. 모리셔스 아주 그냥 걸레를 만들어 놓더니 그것도 제대로 보상 안 하고 지금 버티기로 가고 있더라고. 진짜요? 완전 난리네. 양아치네. 왜냐면 지네 선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 예를 들어 이게 이집트 국가에 관한 부분에 있는 거였으면 송사해 갖고 버티기로 갔을 거야. 근데 지금 빨리 안 해주면 앞뒤에 연결되어 있는 세계 해운사들이 다 잡아 죽일라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하는 부분이겠지만 어쩌다가 일본 꼬라지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배 성능이 그만큼 형편없다는 겁니다. 네. 조속 운행 과정 중에 엔진이 꺼지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고장을 일으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건조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이제 사고로 증명이 돼버린 상황이어가지고 뭐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우리가 이제 일본 얘기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종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들은 모든 이런 재앙을 다 잉태하고 있는 애들이다. 예, 옛날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따구로 생각하고 그따구로 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일 예, 너무 많이 정말로.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저 충격적인 사진을 봤는데 성화봉송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썼네. 뒤에 사람들은 뭐 썼는데 이 아니 주자들은 왜냐면 또 얼굴 마스크. 나오니까 마스크 안 썼나 보구만. 야 이거는 뭐 이거 오늘 아침 사진이거든요. 성화봉송 해맑네. 시작했는데. 이분들 해맑어. 야 참 대단들 하시다. 일본 진짜 대단하다. 네. 진짜. 예. 최근 들어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 그 갈구는 방송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맥주가 전년도 대비해서 600% 이상 늘었다 수입이.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아니 우리가 벌써부터 이게 불매운동을 놨나? 그러고 이게 들여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사히 이런 게 대놓고 기린 이런 거 대놓고 일본 맥주인 거는 안 사는데 예. 이것들이 이제 우회한 브랜드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애매한 것들. 애매한 아, 것들. 맞아. 뭐 그런 거 필리핀이나 어디 유럽 맥주들 이런 거 브랜드만 사갖고 일본 애들이 집어넣는 것들이 아.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지? 필스너도 있고 뭐 진짜? 몇몇 맥주들인데 그거는 이제 일본 건 줄 모르고 우리가 사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찾아내게 그거 다 되네? 찾아내가지고 아예 이것도 아주 쓴 맛을 좀 배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쩐지 필스너 사실 저는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네. KGB, 코로나 릴레이 코로나. 아니 코로나 릴레이가 있어요? 그건 맥주 아니구나. 이름도 코로나예요. 하여튼 체코 맥주 뭐 이런 거 코헬 맞아요. 코헬, 코젤 다크. 많이 아시네. 산미구엘도 그래요? 산미구엘도 그래? 어머 나도 그럼 하나 먹었네. 헐. 저는 안 먹었으니까 다행이에요. 네, 아무튼 참 거기에 대한 브랜드 조사를 하고 어디다가 공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한번 싹 한번 정리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퍼트려야 되겠는데? 네. 자 여기까지는 본방을 하기 전에 대나무숲. 대나무 숲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간단해지지가 않네 일본 얘기를 하자 보니까. 전혀 간단해지가 않습니다. 우리 선수들 거 가가지고 또 여기에 또 아니 지금 이용대 벌써부터 생각하니까. 시작하자마자 졌다는 둥 그거 관련해 갖고 막 민심이 저렇게 막 이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둥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친선전인데 야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오면 안 되나? 그냥 굳이? 왔으면 좋겠어. 네. 가서. 그리고 그 올림픽에 그 후쿠시마 농산물 올리긴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강행해가지고 우리나라 음식 먹을 수 있게. 그렇죠. 외부 네, 반출, 했답니다. 외부 반출, 반입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네. 반입 허용해도 안 가 이 자식들아. 진짜 안 갔으면 니들이 좋겠어. 하는 꼴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왜 가니? 진짜. 네. 이번에 혹시 축구팀 관련해서 어떤 그 불상사라든지 나중에 이제 이게 여론전으로 이용당하는 뭐 이런 게 보인다고 치면 진짜 이 전 국민적인 청원으로 올림픽 가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 참 큰일입니다.